안녕하세요, 공 여러분.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바꿔봤어요. 카메라에 필터가 이것저것 있길래 평상시 안 하던 필터를 해봤는데 좀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더워서 여기다가 얼음을 한가득 가져왔어요. 얼음 먹으면서 수다 떨 거예요. 속삭이면서 할까? 그냥 말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4달 전인가? ADHD 진단 받았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ADHD라는 거를 자세히 알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도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ADHD다라고만 말하고 이제 막 약을 먹는 데다가 안 먹는 데다가 막 왔다 갔다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먹은 지가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ADHD 지금 약을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에 그 후기도 들려드릴 겸 그렇게 ADHD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간에 겪은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저는 지금 이제 37살이 돼서 이거를 뒤늦게 알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건데, 제가 진작에 이거를 알고 미리미리 치료를 시작했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만약에 지금 좀 힘든 그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적어왔어요.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적어왔는데 이것도 아마 놓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아주 약하게. 너무 더워서 안 틀면 안 돼요. ADHD라는 병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저것 막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됐고, 그냥 그런 거예요. 뇌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이런 병이 생기는 거래요.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전두엽 쪽 일을 집중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이런 거,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 제가 왜 ADHD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냐면 제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랑 좀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저는 일단 책을 한 장을 진짜 한 30분 정도 한 장 있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한 장을. 진짜 재밌는 내용은 빨리 읽어요. 근데 책이 재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읽다가 딴 생각나고 읽다가 다른 생각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읽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제가 진짜 흥미가 엄청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더 심해지고 그런 증상이 좀 있고, 그리고 머릿속이 엄청 시끄러워요. 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ADHD는 머릿속에 TV 채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켜진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아니면 수도 없이 돌아가는 그런 TV 채널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쉴 새 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고, 생각을 멈춘 적이 없고, 계속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속 뭔가 얘기해요, 머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누구랑 인터뷰하듯이, 여러분한테 말하듯이 얘기하는 걸 잠시 자기 전까지 하는데, 누구나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평상시 거의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저는 이거 약 먹어도 그게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렇고요.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아무리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100% 집중해서 들은 적은 없어요. 중간에 항상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척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랬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짬바가 차다 보니까 거의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걸릴 때 어떻게 걸리냐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때 못 들었으니까. 저거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안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 말할 때 집중하는 거 못하고 좀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그 충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잘 끼어들고 그냥 많이 참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참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자기 할 말을 꼭 참고 상대방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참아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ADHD들한테는 그게 되게 꼭 참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이 나와도 참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의력이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애기 같아요. 애기들 보면, 놀 때 보면 막 여기서 소꿉놀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모가 뭐 키티 인형을 사왔어. 그럼 와, 이 키티 인형이다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놀던 거 그냥 순식간에 내팽겨쳐 버리잖아요. 언제 내가 얘를 좋아했냐는 듯이. 그런 것처럼 그 흥미가 오래 못 가요. 이게 정말 저를 미치게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도 계속 주의력이 없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뭐 그냥 막 물건 놓고 다니고, 뭐 잃어버리고, 깨고, 쏟고, 이런 실수들을 저는 누구나 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통통요정이랑 지금 같이 산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통통요정은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저 오늘 깨달은 거죠. 너는 왜 나 같은 실수를 안 해? 왜 컵을 깨고 뭘 놓고 다니고 옷을 뒤집어 입고 왜 그런 걸 안 해? 그랬더니 보통의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지 않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내가
정상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접시, 뭐 컵, 유리컵 이런 거 하고 잘 깨고 잘 쏟고 막 진짜 대형 실수를 엄청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제 시간에 가기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각이 항상 많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그 각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었는데 그것도 ADHD 증상이에요. 아무튼 시간에 기타 등등 많지만 여기까지 제 증상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ADHD란 뭘까?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ADHD는 시동 버튼이 고장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는 거랑 같아요. 시동 버튼이 고장났다는 거는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시동 버튼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그때 시작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누른다고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작을 하는 게. 근데 예외는 있어요. 내가 진짜 재밌는 일을 할 때는 시작하는 거 너무 쉽죠.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 멋대로 가요. 어떻게 가냐면 직진을 하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골목길로 빠지는 데가 나오잖아요. 여기 왠지 막 꽃도 있고 막 동물들도 있고 막 너무 재밌는 골목길로 보여. 그럼 이 자동차가 좀만 흥미가 당기면 어김없이 거기로 빠져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다른 재밌는 골목이 나오면 또 빠져요. 계속 빠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이렇게 쭉 직진을 하고 저기까지 가서 우리 집에 도착을 한 다음에 6시간 정도 자야 내일 푹 자고 출근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그런. 근데 이 고장난 자동차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내일 내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약속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뭔가 흥미가 당기면 그 골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생 진짜 그 고민을 좀 앓고 정말 그 고민 때문에 끙끙 앓고 살았던 게 뭐였냐면 왜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왜 내가 하지 않지? 내가 왜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힘이 들지? 너무 그런 고민에 제가 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넘게 제가 좀 무기력증이 엄청 심했어요. 왜 무기력증이 심했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몰랐는데 그런 거죠. 그래, 그 골목골목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쁘다. 이 골목 너무 예쁘고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 자동차 곧 어디로 빠지겠지? 곧 또 다른 데로 가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재밌는 골목이 나오면 또 다른 데로 빠져버리겠지? 그런 게 자꾸 매가리가 빠지니까 내 자신이 너무 주체가 안 돼서 너무 좀 이렇게
우울증하고 달라요.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힘이 없었던 거,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막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거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점점 그 컴플렉스가 생기는 게, 내가 나 스스로와 한 약속도 안 지키다 보니까 너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도, 여러분하고 약속을 할 때도 두려운 거예요. 나 분명 이거 못 지킬 것 같다. 막 이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저렇게 할게요. 했다가 안 지킨 게 진짜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자괴감이 심했고, 심지어 저와 제 스스로의 약속들도 안 지키고, 시작 버튼이 고장이 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점점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ADHD는 맞지만 좀 심리 치료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 이거 약으로 될 게 아니라 심리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해서 3월 초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약 안 드시냐 해서 좀 더 지켜보다 먹고 싶다. 아무래도 약 먹는데 좀 거부감이 든다 해서 약도 독하고 안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저를 지켜다 보니까 심각한 거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어야 된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은 약을 먹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3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이제 그 ADHD 그 콘서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콘서타가 약이 한 알로 되어 있는데 점점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약도 점점 세져요. 그래서 18, 27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에 18을 먹었는데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려서 27을 먹었어요. 27을 먹으니까 처음에 하루 종일 배멀미 하듯이 막 계속 오바이트 구역질 나고 울렁울렁거리고 막 못 먹겠고, 음식도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부작용이 점점 적응할수록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먹어보자 하면서 한 일주일을 그냥 꼭 참고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런 증상이 거의 좀 줄어든 거예요. 물론 식욕 없고 목마름 심하고, 그리고 살짝 좀 뭔가 울렁거리는 느낌? 미세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좀 심한 화장품 냄새나 좀 진한 향수 냄새나 막 그런 어떤 강한 냄새를 맡으면 진짜 막 좀 쏠려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임신한 사람처럼 좀 민감해져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시작 버튼이 아까 제가 고장났다 그랬잖아요. 시작 버튼을 살짝 고쳐줘요. 100%는 아직 안 고쳐주고,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그전에는
먹으면 그중에 뭐 한 번 시동이 걸릴까 말까 했다면 지금 이 약을 콘서타를 먹으면 10번 시동을 걸었을 때 그래도 7번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시작 버튼이 잘 눌리고 대신에 주의력, 내 주의를 끝까지 끄는 능력? 그런 건 아직 좀 비슷해요. 약 먹기 전이랑. 그래서 처음에 약 먹고 약을 한 2주? 3주 먹었더니 바지가 너무 커진 거예요. 살이 빠져가지고 제가 여수에서 이쪽으로 양주로 이사할 때 처음에 54kg인가 그랬거든요. 그 바지가 너무 커졌길래 다시 재보니까 그때가 49kg가 돼 있더라고요. 5kg가 빠진 거죠. 너무 식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약을 먹으면 약효가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럼 그 이후 시간에 미친 듯이 배가 고파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제 못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한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 배고플 때는 막 뭐도 먹고 싶고 막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으면은 또 안 먹고 싶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먹자. 음식을 먹고 싶은 날은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다시 또 3kg가 쪘어요. 2kg 정도 쪘어요. 오늘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안 먹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은 약을 먹고 한 3번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처럼 안 먹다 먹고 안 먹다 먹고 일주일에 이렇게 해도 되냐 했는데, 많이들 그러신다고. 이렇게 업무가 있거나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먹다가 쉬어야 된다 하는 날에는 안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약이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러고 있죠. 또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됐지? 상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상담의 내용은 제가 어린 시절에 생긴 트라우마들이 좀 많아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좀 상처 그런 걸 치유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ADHD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가 실수가 너무 많고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오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죄책감이 많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ADHD 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매주 가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별건 없어요. 그냥 매주 가서 상처에 대해서 오히려 더 헤집어요. 더 이렇게 상처를 벌려서 막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막 좀 괴로울 때도 많아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또 꺼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날 하루 가서 실컷 막 울고 막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상담날이 올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받은 뭐 상처, 안 좋은 기억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하죠. 저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가서 선생님 처음에 나는 트라우마 치유를 해야 한다 해서 그 상처만 괜히 해집다가 뭔가 더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진짜
진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마음을 다 알고 내가 내 생각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선생님하고 말을 더 자세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힘들어 했다고? 막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제가 좀 상담도 자주 늦어요. 막 30분 늦을 때도 있고 막 40분씩 늦을 때도 있고 5분, 10분 늦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 근데 선생님 저가 ADHD라는 걸 알아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막 꼭 다음에 늦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늦어요. 그래서 그날 엄청 노력해서 5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 시간 안 늦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하고 있냐고. 또 얘기하면 울컥하는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말로 해주셨던 거예요. 그냥 상담 시간 안 늦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냐고 아둥바둥. 오늘 5분 늦었는데 진짜 잘했다고 막 이러는데 눈물이 갑자기 제 어릴 때 막 상처 그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갑자기 폭포수처럼 눈물이 막 나면서 막 거의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체할 수 없이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이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였을까? 그냥 제가 그 늦는 게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제 자신이 자괴감이 너무 느껴지고 다른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시간도 너무 소중한 걸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니까 선생님이 5분 늦은 날에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뭔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5분밖에 안 늦은 걸로 칭찬을 받으니까 막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나는 나한테 칭찬을 진짜 해준다고 해놓고서 되게 안 한다라고 느낀 거죠. 내가 아닌 타인도 이렇게 이런 일로 칭찬을 해주는데 정작 나는 칭찬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 어쨌든 뭐야 무슨 목소리야.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말만 생각하면 너무 울컥해요. 울컥하고 제가 갑자기 막 펑펑 울어보니까 선생님도 따라 울더라고요. 이렇게 눈물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너무 슬프게 울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약간 남이 울면 같이 따라우는 그런 재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울면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코끝이 빨개지고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고 막 그래요. 제가 제 죄책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할 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 지난 3년간의 그 무기력증에 대해서 죄책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없이 게을러지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지켜보기 너무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했고 그걸 3년을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그게 아직도 좀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이나 무기력했던 거가 그거는 보통 그렇게 마음 아파서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막 갑자기 교통사고가 당해서 막 팔이나 다리가 막 갑자기 아파서 못 쓰게 되거나 기부스를 해야 되거나 했을 때 그땐 당연히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나가던 직장에 막 그래도 좀 휴가를 내거나 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죄책감을 느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어떡해. 근데 저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어서 선생님이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팔다리 다치는 거랑 마음이 아픈 거랑 다르지 않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뭔가 죄책감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느낌? 아, 나 많이 아팠구나. 나 많이 힘들었구나.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그렇게 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책감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적어 오길 잘했어. 생각이 안 날 뻔했어. 맞아. 제가 하도 그 죄책감이 막 너무 습관처럼 이렇게 배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그걸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변호인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좀 동생한테 이렇게 좋은 언니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동생한테 되게 뭔가 쌀쌀 맞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교감이 되고 막 그런 언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좀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 편은 어디 있냐?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대변해주고 있냐?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제 변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못돼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나빠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심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변호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뭐 변호할 게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변호인 놀이를 끝냈던 상담이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자기 변호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항상 저는 다 제 탓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내가 내 변호인이 되어보자 이렇게 해서 내 사소한 일이라도 좀 스스로한테 칭찬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내 변호인 되어보기 그런 연습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치료에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연초에 그랬잖아요. 올해는 좀 치유의 한 해를 보내고 싶다고. 다행히 양주에 와서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났고 그래서 상담을 잘하고 있어요. 전 진짜
너무 강력 추천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심리상담 꾸준히 받는 거 생각보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그래도 그동안에 막 몇 번 받아보면 본인 마음을 되게 본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네요. 이렇게 그런 말을 되게 자주 들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점을 불편해했구나, 이런 점을 또 생각보다 괜찮아 했네? 스스로 대화할 때랑 좀 다른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담 꾸준히 받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그만큼 나에 대해 알고 있게 되니까 좀 더 좀 단단해져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아직 멀었지만, 저는 좀 1년간은 꾸준히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도 완전 강력 추천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과에서 좀 심리 상담을 바라기에는 정신과 너무 바빠요. 의사분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그 깊은 그런 사연들을 들어주시기에 여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예 이제 심리상담 센터에 찾아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병원에 약 타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상담을 그렇게 막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 정신과도 정말 지역별로 막 강남에 있는 거, 뭐 성남에 있는 거, 뭐 여수에 있는 거, 뭐 저기 별내에 있는 거, 뭐 여기저기 많이 곳곳에 몇 군데 가봤었는데 의정부에 있는 거 다 똑같았어요. 심층적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상담보다는 좀 어떤 약을 얘한테 지어줘야 될까 이런 거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뭔가 저처럼 이렇게 트라우마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저는 센터를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고 어디 보자. 내가 또 뭘 자고 왔나. 그래요.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말 진짜 많았죠. 머리 감고 왔는데 왜 떡져 보이지?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장난 자동차가 자꾸 흥미로운 골목만 보이면 다 들어간다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고장난 자동차가 보여준 세상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골목 중에 하나는 유튜브도 있거든요. 정말 충동적으로 여기 좋겠다, 여기 재밌겠다 하면서 들어온 곳 중에 하나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가는 방향대로 갔을 때 되게 좀 뭐랄까 도파민 채상?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약 먹어도 100% 치료는 할 수 없거든요. 이 자동차가 이끌고 간 대로 그냥 그런 대로 즐기는 마음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이런저런 골목들을 보여주는 게 내가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 그냥 좀 즐겨야겠다. 여기 풍경 예쁘다. 여기 바다 예쁘다 하면서
얘가 보여주는 그런 세상들을 좀 최대한 그냥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 같아요. ADHD한테는 내가 어떻게든 계획적인 사람이 될 거고 어떻게든 이렇게 조직적인 사람이 될 거고 조직에 알맞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ADHD들은 인생이 좀 고달파질 수 있어요. 그냥 야근 먹되 이제 현대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살려면 야근 먹되 그래도 골목골목 이 망가진 자동차가 들어설 때는 그냥 좀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냥 거스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좀 그냥 물살 따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 27에서 좀 더 올려야 되긴 하는데 약을 콘서타 약을 아직 좀 조금 더 27에 몸을 좀 완전히 적응시키고 싶어가지고 아직 먹고 있고 좀 더 늘려야 되긴 해요. 사실 선생님도 늘려야 된다고는 했는데 네, 좀 천천히 늘리고 싶어서 네, 그러고 있고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ADHD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과 말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ADHD가 이제 막 원시사회 막 이렇게 막 조직적이고 막 이런 틀이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냥 진짜 원시인처럼 그런 사회면 되게 행복했을 거라고. 아, 여기 꽃 있네. 막 꽃 보고 막 여기 물고기도 잡고 막 뛰어다니고 산이고 들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되게 세상 행복한 사람일 텐데 틀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에서 병으로 명칭을 명명한 것뿐이다.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엄청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자본주의 현대사회로 들어왔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피해를 주는 건 원치 않으니까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고 뭐 매일매일 먹진 않아도 되니까 오늘은 자유롭게 있고 싶다 하면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 또 나중에 치료 계속하면서 또 경과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